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the tremendous support. I'm going to Walter Reed Hospital. I think I'm doing very well. We have a president that is not only on the job, will remain on the job, and I'm optimistic that he'll have a very quick and speedy recovery. They've been out there for a long time, and they've got Trump flags, and they love our country, so I'm not telling anybody but you, but I'm about to make a little surprise visit. 예, 추석 연휴 최대 이슈는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 세상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두수 정치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추석 잘 쏘셨죠? 네. 예. 김두수 평론가, 방금 전에도 봤는데 지금 아직도 완치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짝 외출을 했어요. 저러면 경호원들도 붙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뭐 2명의 경호원이 붙었다는데 마스크는 했다고 하지만 예. 사실상 뭐 한국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식 뭐 코로나 대처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거 전략가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이 14일 동안 치료를 받아서 등장하면서 활기차게 유세를 벌리면 좀 부활의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40% 선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에 조금 조급한 마음, 또 특유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기는 강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오히려 예. 선거에 유리하기보다는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근데 김두수 평론가 보시기에 어떠세요? 대체로 이렇게 선거를 보면은요. 예. 야, 이걸로 완전히 너 끝났어. 그런 것도 선거하는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이걸 또 반전시켜서 호재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실하게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할 때 국민들이 또 환호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같은 거에 총알을 맞았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환호하고,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또 이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면 뭐 재감염 위험도 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활기찬 유세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자제하면서 모범적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어떤 코로나 치료법을 보여주면 좋은데, 약간 지지율이 침체하면서 또 이게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뭐 거의 선거 끝났다라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초조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코로나 이번에 확진 판정 받은 것 네네. 독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독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예.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군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월터 리드 군 네. 병원에 있는데 거기 의사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를요? 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깜짝 게 외출한 것을? 그게 이제 병원 의사가 그런 표현을 할 정도니까 예. 사실 뭐 더 이야기가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갖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감염이 돼 있어도 활동해도 된다, 이런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이니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호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같은 차를 갖다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갖다 한 것이다. 그걸 보고 이제 의사가 그런 말까지 지금 한 건데, 왜 이런 행동을 갖다가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김두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급한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동영상 봤는데 I'll be back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고 다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 지지율은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아무리 대선 앞두고 급박하다고 해도 저렇게 하는 것은 그 뭐 또 다른 계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걸린 것 자체가 예.
유세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닐 때 마스크를 거의 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 아닌가 싶습니다. 김두수 평론가 그래서 뭐 음모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실제로는 안 걸렸는데 확진 판정 받고 금방 낫는 모습 보여줘 가지고 뭐 트럼프 뭐죠 코로나 별거 아니야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등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아요. 예, 이슈의 집중성 분명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인이 좀 더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슈가 집중되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차 감염 조사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은폐했다는 이야기도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뭐 보좌관의 그 어떤 그 음성 판정 전에 뭐 보도도 하지 말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뒷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런 거가 자기에 집중되는 걸 좀 주도하는 행시로 그 내에서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 이제 이 계산은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 큰 그림에서 보면 저는 반전의 카드를 잃어버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요 대선도 대선이지만 남북미 관계에 뭔가 대선을 앞두고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으로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안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죠. 일단 저는 이제 대선이 딱 한 달 남았어요. 예. 이제 11월 5일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된 것 자체가 10월 2일 날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생각이 그렇죠. 사실은 들고요. 예.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지금 타격을 입은 두 분이 그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표를 많이 잃은 것인데 그런데 가장 상징적으로 대통령인 본인이 걸려버렸으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힐러리 후보를 아주 극적으로 꺾고 역전하는 것을 갖다 들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갖다가 예.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김두수 평론가 전망은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일본을 왔다가 한국까지 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북미 관계의 최소한의 어떤 약간의 성과라도 좀 확보하는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전반이 좀 뭐 어려워졌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예측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훈아 씨도 자기 공연을 통해서 어떤 세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나훈아 씨의 세평을 가지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이 분분하고 이게 며칠째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시청률을 30%를 기록하든 3%를 기록하든 더 높이 기록했든 그거는 나훈아 선생님의 그 자신의 그냥 그 전체 공연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추석 전날 가수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민이 힘 있으면 나쁜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우리 제1야당에게 부과된 숙제가 분명해졌습니다. 예, 나훈아 씨가 공연에서 한 얘기를 두고 지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말했던 내용에 나쁘는 없었어요. 뭐 국민의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에 나뿐이라고 가수 나훈아 씨의 본심이 그랬는지 몰라도 그것을 집어넣습니다만. 김두수 평론가 저 공연 보셨나요? 저는 뭐 동영상 그 개별 노래의 유튜브는 봤지만 뭐 그 실황 중계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대통령 본 적 없다.
뭐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저 말이 현 정부를 겨냥한 비판성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그 어떤 역사의 주체, 국민의 힘으로 어떤 역사를 개척해 온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인들이 저것을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기 당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비전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꼭 유명한 누구의 말을 빌어서 또 그런 것이 우리 어쨌든 가황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가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그것도 지지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을 위로가 아니라 정쟁으로 만들어서 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정치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듣기로는 나훈아 씨가 정치하고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공천도 그 반납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 했고, 예. 그 다음에 저는 나훈아 씨 그 이야기한 말씀 중에 제일 이렇게 그 아주 깊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훈장 관련된 이야기. 예. 훈장이 무겁다. 인생도 무거운데 거기에다 훈장까지 어떻게 받느냐. 그건 참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본방송은 못 보고 재방송 개천절날 했거든요. 예. 그 새벽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나훈아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국민이 영웅이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국난에도 불구하고 예. 그 국민이 다 잘 이겨낸 우리나라 국민이 영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여권이나 이제 대통령께서 좀 서운하다 싶은 거는 지금 뭐 어쨌든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왕이나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재방송은 보셨군요. 재방송을 재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네네. 정혁진 변호사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저도 본방송은 사실 안 봤거든요. 본방송이나 재방송이나 뭐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딱 집에 갔는데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방송 때는 안 봤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원래는 뭐 이제 한 번밖에 안 한다고 네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반응이 좋아서 네. 10월 3일 재방송은 그것도 공연도 좀 넣고 또 뒷소식도 넣고 하려 하다가 거의 뭐 재방송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밤 늦게까지 볼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든 야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보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도수 평론가 원래 나훈아 씨가 저렇게 공연하면서 저런 그 의식이 있는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가끔 한다면서요? 뭐 좀 공연을 하면서 좀 간단한 멘트와 이런 것을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또 사람들에게 위로도 되고 상당히 그 또 힐링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 본인이 또 상당히 노래가 철학적이고 노래에서 많이 배울 것도 많고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쭉 한 것 같습니다. 예. 나훈아 씨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 했느냐 뭐 알 수는 없지만 정혁진 변호사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아름답죠. 네, 그래서 그 나훈아 선생님이라고 제가 할게요. 나훈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한테 그 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꿈을 찾아가지고 자기도 방황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결국은 노래하고 그러는 것이 제일 그다음에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지만 가수는 결국은 노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도수 평론가 어떻게 보면 뭐 자꾸 뭘 끌어들여서라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정치에서는 좀 유행하고 또 누군가 유명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예. 자꾸 이제 끌어서 였는데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